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5일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난 불 화재 때문에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메일은 여전히 복구 중이라는 입장, 아직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자, 카카오 멈춤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10년 전 2012년 4월에 서비스 장애가 4시간이 있었고요. 원인은 가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차단이었고 당시 예비 데이터 센터가 부재했기 때문에 4시간이란 긴 시간이 걸렸고요. 또 2022년 10월 4일 서비스 장애 18분, 원인은 미공개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뭐 한 사흘째 아직도 정상적으로 카카오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왜 더 큰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측의 문제다, 인재다 이런 지적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뭐 국민 메신저 뭐 사업자가 정말 형편없는 위기 대응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게 걱정을 떠나서 우리 안보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희 뭐 가족들끼리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이런 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서 취약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진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초연결 사회의 또 이면을 보게 돼서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무슨 사고를 하더라도 이거는 인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예. 화재가 발생한 SK CNC 건물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또 SK텔레콤 등이 입주해 있었는데 유독 카카오의 피해 복구가 오래 걸렸던 이유, 더 많은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가 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에 너무 투자를 인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뭐 2012년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서비스 장애가 한 4시간 정도 발생돼 있을 때 당시 이제 김범수 지금 의장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대륙에 걸쳐서 초절전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완비하겠다. 네.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은 거죠. 예. 사실 뭐 지금 그 정보 보호에 네이버만 해도 1년에 한 350억 정도를 쓰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140억 정도를 씁니다. 한 4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 네이버가 비교적 복구가 빨랐던 거는 2중, 3중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를 갖다가 분산시켜 놨기 때문인데 카카오는 그마저도 미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한국의 이런 IT 기업들이 사실은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정보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미진한가라는 거는 사실 구글의 투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5년간 무려 투자액이 무려 50조 원입니다. 한 해에 1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100분의 1,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140억 정도 투자를 하니까 사실은 그 국제적인 아니면 글로벌 어떤 IT 대기업에 비해서는 너무 미진한 수준의 정보 보호에 어떤 예산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둬서는 사실은 한국 그런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 특히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 정보통신 기업에로서는 그 해외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앞으로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거듭 말하자면 그 ICT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데이터로 먹고 살고 데이터로 수익을 내는 건데 데이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카카오가 그야말로 손 안 된 분야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전형적인 문어발식 경영인데 단순히 메신저로 연락하는 것을 넘어서 뭐 택시도 카카오로 부르죠. 또 쇼핑하죠. 또 호출, 결제 뭐 여러 가지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먹통으로 카카오뱅크 서비스는 비교적 빠르게 복구가 됐다는 겁니다. 자, 다른 계열사와는 다르게 카카오뱅크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이유,
윤 평론가님, 이거는 뱅크는 왜 이렇게 좀 빨리 살아난 걸까요? 데이터 센터 자체가 그 판교 SK CNC에 있는 게 아니라 상암 LG 데이터 예. 센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이었고요. 특히 이제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당국의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네. 뭐 재해 대응 그 매뉴얼이라든지 정보 보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 정책이 강하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은행이 멈추면은 지금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어떤 메신저 서비스라든지 카카오가 멈추는 것과는 그 궤를 달리할 만큼 큰 혼란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부가 미리 대응책을 갖다가 세워놓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그 규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은행업을 갖다가 영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카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비교적 그 어떤 안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카카오뱅크가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고 실제로 뭐 돈을 뺀 분들 뱅크런까지는 아니어도 있었고 또 일부는 카카오페이에서 돈이 있었던 잔액이 증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은행을 신뢰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 봐라 역시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여튼 17일 12시 오전 12시 9분에 복구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체라든가 모임 통장 거기에는 아직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가 카카오뱅크는 다른 이 인터넷 뱅크와 달리 모바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그래서 x86 CPU를 리눅스에 이제 까는 조금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윤석준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 분당 그다음에 부산 강서구 이런데 지금 분산 배치를 되니까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는 2중화, 3중화를 지금 이원화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얘기는 갑자기 주말에 입금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여기로 옮기는 그런 뱅크런까지도 지금 생각을 예. 했던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은 뭐 다른 카카오 서비스에 비해서는 빠르게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뭐 위험하다는 부분보다는 하여튼 조금 더 이 부분에 이런 이중화 장치가 돼 있으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좀 가지시는 게 더욱 좀 편하게 쓰시고 굉장히 지금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은 더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사태의 심각성 진짜 무서운 건 이번 사태 때문에 피해가 얼마냐 이거 자체가 집계가 아직 어렵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지 짐작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카카오와 연동된 사업들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택시까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단체 소송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소송 움직임은 카카오 측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대책이 발표되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관건이 카카오 측이 배상 수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이냐인데 4년 전 KT 화재 때였죠. 그때 상당히 보상이 형편없었습니다. 일명 쥐꼬리 보상이었는데 또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이제 보입니다. 일단은 화재 발생한 거는 SK ENC의 네. 잘못이고요. CNC의. 그다음에 장비 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카카오의 분명한 책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37조에 보면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금전적 배상에 책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서 이제 구상권을 하는데, 자, 우리 따져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카카오톡을 지금 우리 돈은 안 내지만 무료로 쓰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온갖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도 주고요, 그죠? 앱에 뜨는 네. 광고를 보는 대가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이거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서비스는 이거를 통해서 광고를 보고 하는데 수익을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상 계약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이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지금 뭐 한 2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상공업자라든가 또는 이 뭐 택시 운전사들이지 하는데 이것은 민법상으로 보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갈 수 있다는 네. 그런 판단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뭐 카카오 측의 생각은
불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SK CNC에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은 이건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서비스 한도에 대한 협약은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 한 70억 정도 돼 있는데 자 그것을 지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 진짜로 참 실망을 넘어서 진짜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뚝 할 수 있는 우리가 길로 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카카오가 먼저 피해 이 정도와 규모를 빠르게 측정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피해 보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체끼리 얘기하는 것은 네. 국민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도 카카오 측의 대응이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뭐 부사장이라는 분이 쟤는 뭐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아니 화재가 언제 누구 뭐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대응이 안 됐다는 것을 어떻게 변명을 저렇게 하나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배상안이 좀 만족스러울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집단 소송 움직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좀 전에 최영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료 서비스 이용자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윤 평론가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뭐 무료 서비스 이용자든 아니면 유료 서비스 이용자든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보상을 둘러싸고서 큰 네. 잡음이 일어날 건 틀림없습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보상안이라고 일단 내놓은 거는 있죠. 가령 뭐 멜론이라든지 웹툰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3일 연장해서 예. 주겠다.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 건지 네. 실제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서비스가 정지됐으니까 3일 준다는 게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피해 이건 과연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것들이 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무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문제죠. 가령 이제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택시 기사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만 이용하는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돼요. 나머지 3만 명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한 달에 한 3만 9천 원을 내고 사실은 뭐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상안이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20만 명에 대해서는 뭐 보상안 자체들이 글쎄요 이게 쉽게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이고요. 이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 카카오톡의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연동을 해서 쇼핑몰이라든지 그러죠? 예.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령 이제 가상화폐 거래 로그인 서비스를 갖다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팔고 싶을 때 못 팔았으니까 사실은 뭐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어떤 개연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배상이라든지 보상을 받기는 사실은 이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나가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입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은 이제 뭐 이게 이제 제일 현실적인 방안은 집단 소송을 통해서 카카오하고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것뿐인데 사실 그 민사소송이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렇다라고 본다면 카카오에 어떻게 보면 통큰 어떤 배상안, 보상안이 좀 마련이 돼야지 국민들의 분노를 갖다가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부분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책임 범위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지 또 과도하면요 이건 경영권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2014년도 삼성 SDS 과천 데이터 센터 사건 때도 이 카드가 삼성 계열사한테 주는 거가 사실 2017년 소송이 갔는데 올해 결말이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뭐 그때 뭐 200억이 뭐 오고 뭐 SDS S1에 683억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보상하고 뭐 들끓는 것이 이제 가라앉는 다음에 그다음에 지급이 되는 굉장히 뒤늦은 조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석천 평론가가 지적한 듯이 지금 카카오가 딱 채를 잡고 일단은 책임 있는 책임 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음 후속 조치들을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일어날 일의 대비책의 한 일환으로서 네. 정확히 규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집단 소송하는 국민들 카카오를 상대로 하겠습니다만 책임과 보상을 둘러싸서 카카오와 국민들만 소송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또 카카오 측과 또 SK 측의 입장차가 명확히 다른데요. 자, 일단 SK C&C 측은 전체 서버의 전력 공급 차단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양해를 구했다, 카카오는 아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또 카카오 측은 서비스 정상화 후 SK C&C 측과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의한다. SK C&C 측은 협의한 사실이 없다. SK C&C 측은 최대한 책임론으로부터 얽혀 들어가기 싫을 거고 카카오 측은 공동 책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거고 말이 다릅니다. 두 기업 간 뭐 소송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자, 원인 규명, 화재가 과연 누구 탓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풀려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SK C&C 또 IT 시스템의 재해재난 안전성 인증을 통과해서 운영됐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이 났을까? 뭐 배터리팩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이제 정확한 원인은 이제 당국의 조사가 끝나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배터리팩에서 불난 거는 CCTV로 확인이 된 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명백하게 결국은 SK C&C의 규칙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향후 SK C&C하고 이제 결국은 카카오의 어떤 민사소송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그 안에 뭐 카카오만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거기 뭐 SK텔레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카카오만큼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카카오의 어떤 대응력에 결국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결국 SK C&C의 어떤 규칙 사유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앞서의 예. 소송에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 자체도 뭐 오늘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카카오가 더 잘못됐다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사실 네. 여기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만 입주해 있었다라고 하면은 SK C&C의 커다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은 네이버도 있고 SK텔레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카카오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는 결국은 카카오의 규칙 사유로 더 크게 저울추가 좀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카카오 잘못이다. 국민들은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좀 쉽겠죠. 반면 카카오는 SK 측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만 카카오 또한 서버 데이터를 이원화하지 않아서 네이버나 뭐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서비스 중단, 심각한 중단까지 불러온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카카오 측이 이번 사태를 다 끝내고 일단 보상을 해주고 또 SK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이제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거죠.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고객사의 서버를 일시 중단을 하면 막대한 피해가 알고 있는 그런 인지사항에서 지금 전원을 차단한 이 부분에 대해서의 지금 책임 공방이라는 네. 거죠. 따라서 지금 사실인데 이게 비주력인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전기실에서. 네. 그러면 임대 공간에 있어서의 항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SK 측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을 합당하게 기대하는 부분들은 또 카카오 측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일단은 보이면 데이터 센터의 설계 자체가 이런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네. 부각이 되면 뭐 구상권이 좀 커질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만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메신저로서의 그런 예. 위치에 있는 카카오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하고요. 카카오 내부 지금 지침을 또 살펴보니까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네. 20분 내에 복구하는 게 회사 방침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22년도에 18분 만에 고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2중화, 3중화, 그다음에 2원화, 3원화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또 공방 이런 것들이 향후에 구상권 청구권과 관련돼서 아주 지루하게 법정 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이번에 카카오 이 먹통 사태 때문에 저희 아이에게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그동안은 거의 다 카톡으로만 대화를 해서 문자 보낸 기록이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픽업해야 되는데 카톡이 연락이 안 되니까 문자를 보내서 겨우 연락을 했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에 의존했나 이런 새삼스러운 또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운을 좀 띄웠죠. 자, 최영호 평론가님, 이거 규제해야 된다 아니면 지나친 규제다, 뭐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통신망이라고 우리가 연결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은행을 규제 사업이라 하지만 은행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규제는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규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독과점 시장 구조를 좀 경쟁 친화적으로 예. 뭐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인 그런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뭐 억제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디지털 주권이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데이터의 주체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정부를 완성시키는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과방위 국감에서도 카카오 사태가 큰 쟁점이 됐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면 일단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 민간 기업이지만 국가 안보 또는 생활과 직결돼 있고 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종호 장관도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민간 기업의 데이터 센터지만 국가 재난 시설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국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나 또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론이 정부 내에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 평론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늦었지만은 이렇게 연하 야나 어떻게 전향적인 어떤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저는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만들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국회에서 사실은 그게 뭐 지지분열하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일단은 뭐 폐기가 됐는데 예.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이제 공룡화돼 있고 사실은 그 갑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거기서 소속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어떤 규제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 법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법들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국가 안보라든지 국민 생활에 이렇게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기 대응 혹은 재난 대응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네. 뭐 인터넷 은행에 어떻게 보면 준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규제 정책들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어떤 민간 기업이 뭐 구글이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예외적인 기업인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대응 시스템에 그렇게 큰 돈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은 법으로 좀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이중화, 삼중화를 갖다 얘기하지만 예.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갖다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법제화를 해서 법으로 좀 그걸 갖다 강제하는 법안들이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